5가지 사고 중 첫 번째인 반성적 사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나폴레옹과 히틀러가 반성적 사고를 했더라면 세계는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나는 구글에 대해서 틀렸고 아마존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너무 멍청했다. 혼자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즉 가장 좋은 건 전문가예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되풀이하는 운명을 맞게 된다. 안녕하세요. 책을 버스킹한 남자 이창현 작가입니다. 오늘은 일치월장을 북스킹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책요, 전 굉장히 좋게 읽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제가 미니 북스킹 있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 여기 있는 문장이고, 이 책 페이지 보니까요, 쭉 정말 두꺼워요. 이만큼 두꺼워요. 두꺼운데 한 550페이지 정도. 와, 지금 한 300페이지 좀 더 읽었어요. 300페이지 조금 더 읽었는데 정말 소개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5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어디였냐면 사고편이었습니다. 사고편 2장에 내용이 있는 사고편이었는데요. 전 이 사고편에서 5가지의 사고를 정말 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5가지 사고 중 첫 번째인 반성적 사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하기 전에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사고라고 하면 뭐 이렇게 부딪히는 이런 사고가 아니에요. 이런 사고가 아니고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고 궁리한다는 뜻인데, 이 사고가 왜 중요하느냐? 생각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 즉 책을 깊이 있게 읽어야 되는 이유도 바로 깊이 있는 사고를 통해서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첫 번째인 반성적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성적 사고. 왜 첫 번째로 이 반성적 사고가 있었냐면, 일단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러시아에게는요 6월 22일이 위기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유명한 두 사람이 러시아를 침공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1812년도에 나폴레옹이 침공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히틀러가 1941년도에 침공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요 러시아를 침공하기 위해서 엄청난 병력들을 쏟아붓습니다. 그 중에 3분의 2가 박살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도 마찬가지, 히틀러도 마찬가지로 이 러시아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몰락으로 가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왜 러시아를 이렇게 쳐들어갈 때 자신만만하게 갔냐? 혹시 그 이유 아십니까? 이 두 사람은요 그 전까지 정말 잘 나갔어요. 정말 잘 나가서 전투에서 거의 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승자 효과에 빠졌습니다. 참고로 승자 효과라고 하면 성공하면 계속 성공을 낳는다라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겁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고 성공도 성공해본 놈이 합니다. 근데요 이 승자 효과의 부정적인 측면, 즉 승리에 너무 도취한 바람에 러시아에 준비 없이 그냥 가서 부딪히면 지난번처럼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쳐들어갔고 결국은 러시아에게 박살나고 그리고 몰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 나폴레옹과 히틀러가 반성적 사고를 했더라면 세계는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근데요 이 두 사람은 승자 효과에 빠져가지고 요거밖에 안 보여. 편향이죠. 편향. 요거밖에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자기가 인정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신을 반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승자 효과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근데요 주시가는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구글에 대해서 틀렸고 아마존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너무 멍청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한다면 이렇게 말한 사람에게 투자하시겠습니까?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통 투자를 안 할 것 같지만 이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투자의 귀재인 워렌 버핏이었습니다. 워렌 버핏도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반성적 사고를 하면서 내가 그때는 내가 실수였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늘 반성적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투자의 귀재인 워렌 버핏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성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3F가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패스트, 신속하게 반성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기는 하루가 끝났을 때 쓰는 게 제일 좋죠. 네, 어떤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프로젝트 끝나자마자 빨리 반성해야 돼요. 네, 빨리 해야 할수록 남아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느낌이라든지 그런 피드백들을 훨씬 빨리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자유로움이에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다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특히 혼자 할 때가 아니라 여러 명 할 때는 많은 이야기들을 쭉 뱉으면 다 좋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수용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반성을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실을 바탕으로 적는 게 좋습니다. 네. 우리는 왜곡이 많이 있어요. 왜곡이 있다 보니까 사실이 아니라 막 지어내거나 아니면 내가 안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발뺌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사실을 하기 위해서는 기록을 하거나 혹은 예를 들어 녹음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 정확한 팩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팩트를 체크한 다음에 반성적 사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속함, 두 번째는 자유로움, 세 번째는 사실을 바탕으로 반성적 사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할 때 예전에 처음에는 이걸 했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강의 가서 시작하기 전에 스마트폰이 있으면 스마트폰에다가 녹음 기능을 눌러놓고 녹음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들으면서 집에 가면서 집에 가니까 패스트죠. 빨리 하면서 자유롭게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 번째인 기록까지 했죠. 사실을 바탕으로 피드백을 했습니다. 저도 성장이 굉장히 쭉 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제가 녹음이었잖아요. 녹음이었고 그 이후에 한 게 뭐냐면 바로 유튜브예요. 자, 유튜브를 하면서 영상이잖아요. 영상이니까 제 눈동자 돌아가는 거, 제스처, 그리고 표정 이런 것들을 사실인데 이번에는 목소리와 영상 두 개를 동시에 체크해 봅니다. 자, 이렇게 찍은 북스킹을 찍었잖아요. 이 영상을 누가 제일 많이 볼까요? 물론 구독자 여러분들도 보시고 검색해서 오신 분도 보시겠지만 제일 많이 보는 건 저예요. 저는 편집하면서도 제가 보죠. 그 다음에 올리기 직전에 바로 체크하면서 또 제가 봅니다. 마지막 올린 뒤에도 제가 봅니다. 제가 정말 많이 보면서 스스로 어떻게 느꼈냐면, 내가 이때 이 말 왜 했지? 내가 이때 이렇게 왜 편집했지? 내가 이때 왜 이런 표정이었지? 왜 제스처를 안 썼지? 등등 계속 반성적으로 사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의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저도 이 북스킹을 통해서 물론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는 부분이 있지만 가장 많이 배우는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왜? 하면서 반성합니다. 반성적 사고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할 때는 제가 방금 한 거는 셀프 피드백이에요. 스스로 했죠. 스스로. 이것보다 더 좋은 피드백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혼자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즉 가장 좋은 건 전문가예요. 예를 들어 제가 강의하니까 강의를 잘 하시는 분한테 피드백 받았을 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거 안 되면요, 주변에 있는 지인들한테 피드백 듣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지인들한테. 저도 이 북스킹 할 때 처음에 구도가요, 보시면 약간 이렇게 사선형이었어요. 사선형 뒤쪽에도 있고 옆에도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에서 했는데 어떤 한 분이 너무 불안정하다,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저도 현재 이렇게 옆으로 됐고요. 그리고 제 헤어스타일에 대한 피드백도 받았습니다. 너무 이마를 이렇게 덮으니까 답답해 보인다, 이마를 깠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까고. 뿐만 아니라 마이크, 그때 이야기했죠. 원래 이렇게 노래방 마이크라고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피드백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저는 제가 있는 데에 보이는 한계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더 많은 반성적 사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더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도 한번 반성적 사고도 필요하지만 자기 시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시선을 빌려보는 것 또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지 산티아나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되풀이하는 운명을 맞게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못이나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우리는 미래에 이 잘못된 행동을 다시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성적 사고는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년 계획은 세운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해가 끝났을 때 반성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반성이요, 그 다음 해에 더 큰 성장을 불러일으키니까요. 우리도 함께 반성적 사고로 더 큰 성장을 이룹시다. 지금까지 일치월장을 북스킹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5개의 영상 중 첫 번째인 반성적 사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편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